자, 어제 이제 약세 업종에서 체크했었던 2차전지 대표 업종들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들 보면 지금 오늘 포스코 퓨처의 경우도 지금 6%가 하락하고 하고 있는데요. 예, 다 똑같죠. 예, 단기 매도 몰리는 형태 리버설입니다. 하락 리버설의 등장. 그래서 요 같은 경우 위에서 시작해서 음봉으로 밀려 내려오면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이쪽 아래쪽 요 자리에서 여기 요쪽 자리 정도 들어왔을 때 여기서 이제 나머지를 다 팔거나 혹은 되사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가 대부분 다 같은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요. 주요한 종목들이 다 똑같은 포지션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포스코 퓨처 M 같은 케이스에도 역시 마찬가지 기존에 지금 위쪽에 지금 라인이 하나 책정이 되어 있죠. 고가 라인. 요즘 고가 라인을 넘어 들어왔다가 지금 이 가격이 여기입니다. 자, 앞선에서 저점 다중바닥 저점 잡고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밑에 내린 다음에 컵이다. 여기 이제 이 형태 패턴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 패턴 같은 경우 이 컵이드 핸들 패턴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뒤져봐도 똑같습니다. 컵이드 핸들은 바닥 잡고 돌아가는 상승 반전 패턴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참 희한한 짓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자 그러면 그 베어플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베어플렉 같은 경우는 베어플렉은 뭘 얘기를 하냐 하면 주가 이렇게 밀려 떨어졌다가 저가에서 이런 식으로 상승 깃발형의 반대입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베어플렉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교과서에 나오는 건 상승 깃발형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시 간다.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추가 상승 깃발형이지 않습니까? 불플렉, 베어플렉,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온 다음에 다시 꺾어져 내려간다라는 이거 하락 패턴이거든요. 상승 패턴이고요, 하락 패턴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베어플렉은 상승 패턴이고요, 컵이드 홀드는 하락 패턴입니다. 이건 이 종목 포스코 퓨처 M에서만 지금 이런 구조가 나온 게 아니라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에서 보면 이 컵이드 홀드가 한 번도 아니고요, 여러 차례 나오죠. 롯데케미칼에서는. 자, 롯데케미칼 같은 이렇게 종목들 보게 된다면 여기도 있고요. 이거 컵이드 홀드잖아요. 올라가긴 개뿔이나 도로가를 깔아앉아서 박살나버렸죠. 그 앞쪽에서도 여기 살펴보게 되면 이거 전형적인 컵이드 홀드 아닙니까? 이거 컵이드 핸들 그냥 깨져버리죠. 저쪽에도 있고요. 이 앞쪽 바닥에 여기도 있고요. 변형 컵이드 핸들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만 그냥 깨져버리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는 반대로 그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해서 개인들을 이제 호도시키고 뒤통수 쳐버리고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가 지금 딱 지금 마찬가지 의미 있는 고점에서 매수세가 스톱이 되고 매도로 반전되는 형태 하락 리버설. 어저께 삼성 SDI와 LG 엔솔에서 체크해드렸던 것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어저께 SDI에서 그리고 LG 엔솔에서 했던 얘기하고 똑같죠. 마지막 고점 직전에 마지막 상승이 장대 양봉의 형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장대 양봉의 절반을 긋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저점이 장대 음봉으로 깨져오는 형태라 그러면 이 종목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장대 음봉은 아니죠. 이런 경우는 이제 크기 다 맞춰지면 리버설이 형성이 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차전지 같은 경우는 저거에 저가에서 장대 음봉을 만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뭐 예를 들자 그러면 이런 것도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빡 깨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도는 케이스라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몇 퍼센트가 내리면 10%가 내렸어요. 10%가 저쪽 같은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이런 게 마지막에 떨어지는 게 이게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 절반을 되찾아 들어가는 걸로 바닥 반전되는 걸로 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절반에서 깨지는 걸로 이제 단기 상승 마무리되고 약세 구간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체크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2차 전지가 대부분 다 같이 올라들었기 때문에 그 그림 자체가 차트가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도 굳이 이거를 가격 다 재가지고 잴 필요도 없죠. 대충 절반 보면 거의 그 절반선이 가격이 그어져 있을 겁니다. 기존에 얘 같은 경우도 절반 닦아보면 절반 라인 기존에 맞아 들어가는 가격이죠. 512평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림이 되는 거고요.
이제 안 그려져 있던 부분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리버설 형태였고요. 바닥에서 돌아 나올 때 1, 2, 3. 지금 접근 중이죠, 이거. 지금 벌써 얘는 접근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제 삼성 SDI 어저께도 이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 삼성 SDI 같은 경우 마찬가지 똑같은 형태의 그림이죠. 이렇게 돼서 어제 긋고요. 요 가운데에 있는 고점봉이 양봉이냐 음봉이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자, 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에서 이렇게 찍고 돌아올 때도요. 이 저가에서 찍고 있는 이 형태가 음봉이건 양봉이건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음봉이냐 양봉이냐가 아니라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추세가 스탑이 되는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요. 매도세가 스탑이 되었다. 매수세가 스탑이 되었다. 그러니까 스탑이 되는다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양봉이냐 음봉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삼성 SDI는 어제가 음봉이었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어제가 양봉이었죠. LG 엔솔도 어저께 양봉이었고요. 근데 결과는 지금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자, 이게 중요한 거니라 이제 세 번째 날 밀려 떨어지는 매도세의 등장, 이게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 들었었죠. 자, 여기 들었는데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약한 형태가 이게 비슷하게 진행되네요. 자, 삼성 SDI도 절반 가격 지금 거의 다 들어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팔고 그 다음에 요 가격 들어왔을 때 여기서 체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종목 LG 엔솔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만 보게 된다 그러면 자, 이 업종들은 지금 리버설이 이제 완성시키러 들어가고 있죠. 이제 저 아래로 깨자면 하락 리버설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2차전지의 강세를 주도했던 쪽의 종목에서 여기가 리버설이 아니에요. 이건 리버설 아닙니다. 리버설 신호 자체를 오늘 없애버렸어요. 위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LG 엔솔의 경우는 현재까지 리버설이 아니라 위에 고가를 넘어가 버렸잖아요. 오늘 고가를 넘어갔다 왔죠. 이제 고가 넘어간 시간을 조금 살펴보긴 해야겠습니다만 51만원 개장 전에 들어갔네요. 개장 전에. 그러니까 이제 개장 이후 가격을 본다라고 하면 개장 이후 가격은 49만 5천원이니까요. 자, 여기거든요. 자, 이 정도 가격에 들어갑니다.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가격이 아니라 지금 위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도 리버설이 들어간 건 아니다 이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 자, 지금 에코프로 같은 케이스인데 에코프로는 좀 전까지도 계속해서 플러스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종목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 여기도 그렇죠. 이 종목은 아직 리버설 아닙니다. 이건 다툼이죠. 다투고 있는 거지. 매수와 매도가 다투고 있는 거지 리버설이 아니에요.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가 이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쪽 자리에 들어왔고 매수세가 일단 스탑이 되었죠. 매수세가 스탑이 되고 난 이후에 매도가 떨어져서 깔아 내려오는 상태. 그러니까 이전에 요게 고점이었다라고 하면 이 가격 7만원 선을 깨고 내려가는 쪽에서 리버설 완성 고가 패대기로 들어간다 이런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이 종목들은 LG 엔솔과 에코프로 각각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가장 상징적인 종목들이 리버설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 요거 가지고 계신 분들 아직 앞서서 이미 요 유형 어저께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팔고 이제 가격 라인 들어왔죠. 이제 요런 자리 같은 경우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경우에는 여기 살짝 내려와도 이제 지금 파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쪽에서 파셨다라고 하면 자, 그리고 이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 시점에서 이제 요 돌아가는 거 체크하셔야 돼요. 네, 에코프로와 LG 엔솔이 가장 대표적인 양쪽에 있는 종목들이 에코프로 BM까지 볼 거예요. 에코프로 BM에 LNF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에코프로는 지주사고 이 핵심 종목이 아니죠. 정확하게는 에코프로 BM이 핵심이야.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LG 엔솔과 마찬가지로요. 지금 여기 구조 본다라면 이게 지금 리버설보다는 러닝 커렉션에 더 가깝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현재까지 이 종목은 러닝 커렉션에 더 가깝습니다. 위쪽 밑에서부터 단기 급등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삼각, 제1 삼각, 두 개의 삼각을 그린다고 얘기드렸죠. 제2 삼각, 요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갈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가거나 밀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가장 핵심적인 메이저 대표 종목들이 꺾어져 내려가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저 아래쪽에 삼성 SDI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리버설 아니에요. 다툼입니다. 다툼. 다툼 상태. 여기서 이제 더 올라 들어갔으니까 많이 오른 것만큼 그나마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올라 들어왔으니까요. 자, 넘어 들어갔고 그 들어가게 되면 좀 여기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뒀던 건데요.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 같은 경우는요, 아직 안 내려왔잖아요, 아래로. 예? 아직 안 내려온 게 때문에 메이저 종목들이 가장 시장에서 강한 영향을 미치고 상승을 주도하는 종목들이 꺾여져 나오는 종목이 아닐까. 2차전지 나머지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늦었어요. 위쪽에서 파는 것 같은 경우는 위에서 파는 거고, 지금 자리에서 팔지 마시고 지금 이제 버티면서 메이저 종목들이 다시 돌아 나가느냐, 요걸 조금 더 주의 깊게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차전지 주요 종목 중에서 이제 먼저 조금 깊게 떨어진 포스코 퓨처엠, 어제 이제 다른 종목은 설명드렸는데 이 종목은 똑같은 패턴인데 설명 안 드렸기 때문에 오늘 포스코 퓨처엠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어제 진행되었던 내용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자, 천재 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돼요. 노리고 대처해야 되는 단기 상승이 이제 과도하니까 어느 정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뭐 계속 가는 것 같으면 좋겠습니다만 중간에 적절하게 쉬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예? 러닝 커렉션 진행이 됐고요. 자, 전지현 투자TV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자, 오늘 같은 날에도 움직이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움직이죠. 자, 오르는 종목들은 오르고, 움직이는 종목들은 움직이고, 달려나가는 종목들 그대로 달려나가고, 자, 코스닥 쪽이라든가 저가 쪽에 지금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 어제 이어서 오늘도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자, 개별 쪽에서 반도체만 종목 아니고요, 로봇만 종목 아니고 개별 쪽에도 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요, 오르는 놈들은 오른다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여기 이런 종목들, 얘도 지금 더블 들어왔잖아요. 뭐 굳이 온코닉 뭐 이런 종목까지는 안 가더라도요, 이게 이제 바이오 쪽 이쪽에 헬스케어 사이드에도요, 최근 2달 동안 더블 넘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금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여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있고요. 뭐 시어스테크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겠고, 뭐 이런 종목들은 말할 필요도 없겠고, 지금도 계속 신고가죠. 여기 바이오 쪽에도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 종목들이 꽤 많아요. 바이오 종목에도 앱클럽 같은 종목들 지금 저 앞에서부터 싼 종목이라고 계속 지금 잡아들이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이거 싼 종목이라고 계속 잡아들이고 있는 종목 아닙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내려왔다가 돌아 나갈 것이다 라고 했던 거 지금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잡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가 쉰다고 한다 그래서 이익 못 내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오르고 돌아서 전문가들 주특기 부분은 전문가들 주특기를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들어가 가지고 뭐 한 10분 앉아 있다가 한 10분 정도 혹은 길어 가지고 이제 오늘 하루 쳐다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크게 착오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따블 이렇게 잡아들이는데, 이런 거 예를 들자면 제가 이거 온코닉 테라피틱스나 이런 거 잡아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사인 나가는 게요, 매일 이렇게 사인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종목들, 온코닉 테라피틱스 같은 거, 이런 거, 이거 지금 사인 나가는 게 여기까지 매도 나오기까지 사인 들어가는 게 이게 매일 들어가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2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사인 들어가요. 그래서 총 4번 나갔어요. 4번. 여기까지 저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총 4번 나가고요. 그리고 모아라 가지고 지금 300%로 플러스 나가는 겁니다. 그 중간 사이 같은 경우는 안 나가. 이런 거 안 나가요. 모르죠. 그러면 그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평상시 이런 거 손을 잘 안 대기 때문에 그냥 홀딩하고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평상시에 손을 잘 안 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평상시에는 뭐만 보게 되냐라고 하면,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이런 것만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만.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고 있으면 바이오 잘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죠. 여기 바이오 한 종목도 없잖아요. 이거 한 종목도 없지 않습니까? 바이오 잘하는 사람 생각이 안 들죠. 바이오를 싫어하거나 바이오에 대해서 모르는 전문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수익을 실제로 단기로 수익을 빡빡 내가지고 대박 터지는 것 같은 경우 바이오에서 반 이상은 다 바이오에서 납니다. 즉 100% 이상 수익 나는 종목들 같은 경우 이런 초우량주들 가지고도 100%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만, 전체 숫자로 보면요, 전체에서
나오는 숫자만큼이 나머지 시장 전체에서 나오는 숫자만큼이 바이오에서 나와요. 이런 게.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전혀 모르잖아요. 이 전문가 측 특기가 실제로 대박을 내주는 게 이렇게 바이오에서 대박이 나온다라는 거 모르지 않습니까? 저 밑에 같은 경우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지금 아시죠? 신고가 들어와서 난리 난 거? 어제 20만 원 넘어가지고 저기까지 들어갔다 왔잖아요. 이런 거. 네? 이런 거 다 잡아드려요. 그래서 천재투자TV에 들어오시게 된다라면 반도체에서는 밀려도 다른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익을 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전문가 24명이나 있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볼 것 같으면 전문가 24명이나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2명만 있으면 되지. 그렇죠? 로봇에서도 이익을 내줄 수가 있고 반도체 쉬는 동안에 바이오에서도 수익을 내줄 수가 있고 잘 활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것보다 혼자서 이것도 종목 다 볼 수 없잖아요. 전문가도 이 전체를 다 보기는 어렵거든요. 전문가들도. 그래서 전문가 특기 분야로 다 고르게 나왔다는 수익원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다양한 수익원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기업들 같은 경우 매출처 다각화 그거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주 매출 같은 경우가 사이클 타고 좀 꺾이더라도 다른 쪽에서 보완하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사업하고 매출처 다각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 주식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주식에서도.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르고 잘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